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최고의 경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진실입니다.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와 풍요, 링크로 펼쳐지다. 마법처럼 당신의 삶과 꿈을 펼쳐줄 함께 창조 워크숍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유명상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명상이에요. 생활 속에서 명상하기가 쉬워요. 산에 조용한 데 들어가야 되고 환경 좋은데 뭐 고요한 데 들어가야 명상하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죠. 근데 진짜 명상하기 좋은 장소는 삶 속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요한 데 환경 좋은 데 가면은요 나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가라앉기만 해. 식탁물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은 가라앉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진흙이 이제 가라앉는데 그게 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도사처럼 보입니다. 고요해 보이고 뭔가 좀 뭐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에고가 세요. 툭 건드리면은 막 엄청난 그 흙탕물이 막 올라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서 그때그때 나를 경계해주는 이런 부딪힘이 없으니까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삶 속에서 해야 돼. 왜냐하면 나를 경계해주고 돌아보게 해주고 나를 없애주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 삶 속에서 삶이야말로 진짜 수행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부처로 보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삶 속에서 진짜 부처가 있어. 특히 시장 속에서 많더라고. 시장 속에 머리 안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수행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뭐 폼 재고 뭐 산속에서 도 닦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폼만 재지 전혀 뭐 수행이 된 것으로 안 보여요. 시큰 잘 나가는 듯한데 나중에는 병덩어리로 막 죽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도량으로 이제 삼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지침을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반대 생활을 하면 돼. 뭐 항상 반대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좀 반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면 안 돼요. 가끔은 또 싫어하는 체험도 좀 하시고 자기가 안 하는 거를 좀 실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고정관념의 장애를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대화나 생각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코끼리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잡고 코끼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를 잡고 코끼리라고 그러고 다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 온전하진 않죠. 그렇지만 다 일리는 있죠, 그죠? 코끼리 다리를 잡고 있든 코를 잡고 있든 부분적으로 맞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할수록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것만 자꾸 막 고집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해버리면은 부분을 잡고는 전체라고 자꾸 우기는 식이 된다는 얘기죠. 코만 잡고 코끼리 하면서 계속 우기는 좁은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황당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짜라도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뭐 코로나 글에 대해서 몇 가지 썼는데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글을 좀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로 10명이 죽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10배 정도 위험합니다. 대단히 큰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예요. 교통사고라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뚫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보편적인 뭐 윤리 혹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생활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수행에.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 측정해 볼 때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수행이 아무리 많이 돼도 이 자존심이 쉽게 올라오면은 수행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사이적을 막 부려도 자존심이 쉽게 올라오면은 수행이 크게 됐다고 볼 수가 없죠. 자존감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이 자존심은 나라는 에고의식에 뿌리를 둔 거거든요. 나라는 이런 자기 의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의 성을 만들어 놨어. 거기 와서 자꾸 찝쩍거리니까 거슬리죠. 하도 올라오고, 때로는 그게 심하면은 막 폭력, 살인으로까지 막 포출되죠. 그래서 이 자존심을 버리는 생활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마저 뭐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고정관념, 나라는 그 에고의식, 그걸 이제 없앨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닦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나를 없애는 게 수행이에요. 나를 없애는 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벽돌을 갈아서 그거를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일화인데요. 마조 도일하고 이제 그 남학 해양선사가 있어요. 마조 선사가 이제 자선을 하면서 돌을 닦고 있는데 해양선사가 와가지고 뭐 하려고 자선하느냐 하니까 부처가 되려고 자선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양선사가 벽돌을 가져와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마조 옆에 가지고 막 갈았어. 마조가 왜 그 벽돌을 갑니까? 하니까 이걸 갈아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지. 나를 아무리 간들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는 수행이 돼야 진짜 수행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 나의 좁은 생각이나 의식을 깨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족이나 뭐 옆에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사람들 깨워준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행하기 참 좋지. 누가 뭐라고 할 때마다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나의 어떤 의식을 깨워쳐 주려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1차적으로. 직물적으로 대부분 사람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바로 대응이 나가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한번 되돌아보는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나의 어떤 단점, 모자라는 점을 깨우치려고 저런 반응이 나오는가. 이 생각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포흡으로 인 생활 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100세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배편한 복내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 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성, 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레인 생활 수행.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활. 이게 이제 그 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게 나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잔이다. 개영배라는 거 아세요? 개영배? 70%를 이렇게 술을 따르면은 술이 새 나가요. 그런 잔이 있어요. 이게 개영배라고. 그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고 해서 이제 개영배라고 합니다. 여기 술을 70% 따르면 그냥 새 나가버려요, 나머지가. 채울 수가 없어, 100%. 근데 나라는 의식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개영배하고 똑같아요. 세계 2위 부자도 세계 1위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을걸요, 아마. 끊임없이 자기가 유리한 건 생각 안 하고 불리한 것만 자꾸 생각해서 계속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일단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감사할 게 많거든요.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두 발로 성하게 걸어온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편하게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내보다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감사할 일이 참 적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에 계속 눈을 뜨시면은 모든 체험, 그 다음에 모두 대하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축복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런 의식이 점점점 생겨나죠. 이왕이면은 감사할 일을 매일 써보세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감사일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매일 자기가 감사할 일들을 뭐 10가지 쓴대요. 쓰면은 뭐 점점점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긴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그 평범한 얘기 가운데 진리가 다 있죠. 이미. 복이 와서 웃는 건 누구나 다 하죠. 먼저 웃는 거는 쉽지 않은데 먼저 웃으면은 복이 오죠.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보내는 파장, 생각하는 파장에 그 맞게 계속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펼쳐지거든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계속 막 모여들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현존의식. 이 나라는 의식은 시간의 어떤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과거라는 관념, 혹은 미래라는 관념, 이런 관념이 나라는 의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하시면은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나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최고의 경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앉아서 옛날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계신 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신나게 재밌게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미래를 꽂아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 최고야. 그렇게 사시면 돼.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귀중한 사람이야. 순간순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진실입니다.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프레젠트, 현재를 선물이다. 프레젠트, 영어로 선물하고 현재하고 같아요. 현재는 선물이다. 선물을 계속 주는데 안 받아. 그게 문제야. 선물을 순간순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사시면은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시간관념의 굴레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현재가 영원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더 자세한 거는 창조 워크숍에 오셔서 좀 더 자세히 공부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면에 모든 문제가 있고 그 해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탐구를 할 필요가 있죠.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강조하고 있죠. 내관법, 내면을 응시하는 법, 내면을 관찰하는 법, 이거죠. 이런 내면의 탐구를 많이 하셔야 제가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반대 생활, 자존심 버리는 거, 감사하는 거, 현재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 습관이 자꾸 생길 겁니다. 내면을 자꾸 탐구해 봐야 돼요. 주인의식으로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하는데 잠을 자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은 좋은 풍경들을 100% 다 감상할 수가 없죠. 그죠? 관찰을 하면 할수록 있는 현실들을, 실상들을 더 리얼하게 우리가 느끼고 즐길 수 있겠죠. 그죠? 몸에 대한 관찰. 자기 몸에 대해서 움직일 때 어떤 느낌, 어떤 부분이 뭐 많이 움직이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성례 공부할 때는 나체로 이제 자기 그 몸을 많이 관찰하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거를 보면서 자기 몸을 자꾸 보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몸에 대한 자각이. 몸이 에너지를 받죠. 내가 딱 관심 갖는 대로 에너지가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에너지를 받아서 몸이 자꾸 깨어나고 좋아져요. 건강해져요. 이뻐집니다. 자기가 가장 이쁘게 보일 거야, 아마. 자꾸 보기 시작하면. 나체로 만약에 자기를 계속 보면은 자기가 가장 섹시해 보일 거야, 아마.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몰라. 근데 자꾸 연습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호흡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산소가 어떻게 흡수가 돼서 몸에 퍼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관찰을 자꾸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아주 섬세하게 깨어납니다. 호흡이 점점 고요해지고 깊어지겠죠? 얕고 빠른 호흡이 관찰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고 세밀해질 겁니다. 맥박에 대한 관찰. 이거는 상당히 효과적인 명상입니다. 심장 뛰는 거. 심장과 함께 타지의 모든 맥이 뛰는 그런 느낌. 그런데 관찰하시면은 리듬들이 아주 조화롭게 됩니다. 리듬이 규칙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런 관찰을 통해서 리듬들이 아주 박동감 넘치고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살아나는 걸 느낄 거예요. 생명의 약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자주 바라봐야 됩니다. 안 바라보면은 여기에 망둥어처럼 혼자 막 뛰어다녀요. 산란스럽죠. 산만하죠. 그리고 매일 했던 쳇바퀴 도는 감정, 생각 속에 갇혀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 안 지켜보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원래 삶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새롭거든요. 순간순간 변하고 있죠. 순간순간 창조되고 있는데 그러한 실상들을 보지 못하고 관념으로만 사니까 매일 쳇바퀴 도는 식의 그런 경험밖에 안 되는 거죠. 지루하지, 삶이. 근데 이런 그 실상에 대해서 이제 자각이 생기시면은 큰일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초초롭고 새로워지는 실상에 대해서 신기하고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보면은 잘못된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져요. 우리도 남이 보고 있으면 좀 더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남이 안 보고 있으면은 뭐 맘대로 막 하고 있다가 남이 이제 보면은 잘 차려있기도 하고 말이나 행동도 뭐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이나 생각도 놓치지 말고 자꾸 보려고 그래요. 자꾸 내관을 하면서 자꾸 관찰해야 됩니다. 이거를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장소에서 좀 연습이 좀 필요하죠. 멍상이 좀 필요해요. 멍상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분주한 가운데서 온전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명상이 좀 가정으로 좀 필요하죠. 그러한 근기를 토대로 해서 생활 속에서 자꾸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 속에서 한쪽 눈은 외부로, 한쪽 눈은 내면으로 떠 있어야 돼. 그래서 외부 일을 이렇게 하지만 그 하는 주체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자각하면서 하는 이러한 그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삿되고 잘못된 그런 관념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행하는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생활 명상이 저절로 이제 실천되는 그런 단계가 올 겁니다.